신입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잘난 척이야? 무릎이나 꿇어! 가을의 끝자락 한 남자가 모두의 시선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백화점 신입 경비원. 하지만 그의 손에는 모두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쥐어져 있었죠. 회장의 사위라는 신분을 숨긴 채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팀장의 부당한 지시, 모두가 외면하는 괴롭힘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모든 진실을 기록하며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를 쫓았죠.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정체가 탄로 날 위기, 감시와 모략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그는 조용히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품격,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중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그가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식은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직 검사 사위의 통쾌한 반격,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에 들어서며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로비의 공기가 무겁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회장은 일반 고객처럼 매장을 둘러보던 중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어깨와 서 있는 자세, 경비원 제복을 입은 남자는 고객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돌려 미소 짓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사위 한지훈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토록 당당했던 한지훈이 자신의 백화점에서 경비원으로 서 있는 광경을 보며 박정원 회장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명 경영을 배우라고 권유했지만 이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지우는 중년 여성 고객의 질문에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투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화장품 코너는 2층 서쪽 끝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응대 방식은 노련한 전문가의 그것과 같아 박정원 회장은 새삼 사위의 능력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비팀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최 팀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야, 신입!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최 팀장의 목소리는 거칠고 명령조였죠. 박정원 회장은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로 답했습니다. 고객 안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나 최 팀장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고객 안내 업무?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설치고 있어? 지하 주차장이나 제대로 관리해! 박정원 회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입이라지만 저렇게 반말로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가 옳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정원 회장의 눈에는 그 순종적인 모습 속에 숨겨진 묘한 침착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여유였죠. 최 팀장이 자리를 떠나자 다른 경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입, 괜찮아. 최 팀장이 요즘 너한테 유독 심하게 하네. 한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박정원 회장은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백화점에는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이제 박정원 회장은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훈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신입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대신 구석진 곳에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한지훈은 식사를 하면서 작은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마치 중요한 사건의 증거를 기록하는 수사관처럼 말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은 박정원 회장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년의 고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한지훈이 나섰습니다. 그는 관제실에서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고 단 20분 만에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2층 여성 화장실 근처 소파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지훈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에 다른 직원들도 감탄했습니다. 야, 신입 너 진짜 똑똑하다. CCTV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한지훈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박정원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검사 시절 쌓은 수사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최 팀장은 오히려 불쾌해했습니다. 그는 한지훈을 따로 불러 질책했습니다. 신입, 내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애초에 내가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한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검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신입 주제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한지훈에게는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너 시계 고장 원인을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배웠어?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한지훈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너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죠.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인터넷? 그런 전문적인 걸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최 팀장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너 정말 수상해. 신입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한지훈은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하루 일과나 배운 것들 적는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최 팀장은 수첩을 훑어보았지만 표면적인 업무 내용만 적혀 있어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박정원 회장은 한지훈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해내면서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단순한 메모가 아님을 박정원 회장은 어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 한지훈은 정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최 팀장이 시킨 부당한 지시 때문이었죠. 박정원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입, 일찍 왔네. 그럼 오늘은 특별한 업무부터 시작하자. 최 팀장이 내린 지시는 지하 2층 창고에 새로 들어온 납품 물건을 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지훈은 검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기준? 그냥 박스 개수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최 팀장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원 회장은 그 표정에서 어떤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고 박정원 회장도 몰래 그를 뒤따랐습니다.
창고에는 수많은 박스가 쌓여 있었지만 한지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납품서와 비교하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사 시절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박스를 확인하던 한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납품서에 적힌 것과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량도 맞지 않았고 전혀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섞여 있었죠. 한지훈은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사위의 행동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지훈이 단순히 경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1시 한지훈이 점심시간을 맞아 혼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어울려 식사했지만 한지훈은 홀로 떨어져 수첩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 걸까? 박정원 회장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정원 회장은 화장실에 간 한지훈의 빈자리를 틈타 최 팀장과 다른 직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입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너무 꼼꼼해. 오늘 창고 검수하는 거 봤는데 마치 감사관 같더라고. 다른 직원도 동의했습니다. 그냥 성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실한 게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 특히 납품 관련해서 너무 자세히 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박정원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팀장과 납품업체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지훈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팀장과 납품업체의 대화는 박정원 회장에게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라니 회사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죠. 이제 한지훈의 행동이 단순히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부 비리를 파헤치려는 정의로운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사위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다음 날 한지훈은 어김없이 새벽 6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최 팀장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 오늘부터는 1층 로비 관리를 주로 담당해. 최 팀장은 납품 관련 업무에서 한지훈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한지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을 기회가 줄어든 것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계속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동선, 납품업체 사람들의 출입,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 한 납품업체 직원이 최 팀장을 찾아왔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들은 어떠셨어요? 납품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더라. 그런데 요즘 신입놈이 너무 깐깐해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최 팀장은 한지훈에 대한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 경비원 말이에요. 저번에 창고에서 본 그 사람. 납품 직원도 그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 그놈이 자꾸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해서. 최 팀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하자. 그리고 다음 물건들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포장해와. 박정원 회장은 이 대화를 통해 납품업체와 최 팀장이 결탁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지훈이 이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그들 근처로 다가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납품 직원이 떠난 후 한지훈은 재빨리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검사 시절의 수사관을 연상시켰습니다. 오후 2시쯤 한 고객이 구입한 가전제품의 흠집을 두고 매장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당황하며 사과하고 있을 때 한지훈이 나섰습니다. 그는 가전제품의 흠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 흠집은 배송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포장 전에 이미 있었던 흠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에 모두가 놀랐지만 최 팀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신입, 너 또 나서서 뭔가 했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최 팀장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일반인 맞아? 신원 조회를 다시 해봐야겠어. 박정원 회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지훈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팀장의 신원 조회 통보는 한지훈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증거를 찾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새벽 6시 한지훈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박정원 회장도 그를 지켜보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전 8시 최 팀장은 한지훈에게 인사팀에서 그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확인하실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평상시처럼 업무 보고 있어. 한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원 회장은 그 침착함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지훈이 자리를 비운 후 박정원 회장은 그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지훈이 향한 곳은 화장실이 아닌 지하 창고 쪽이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박정원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지하 창고에 도착한 한지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평소 접근이 금지된 특별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한지훈은 작은 도구를 이용해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기술이 고스란히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관실 안에 들어간 한지훈은 여러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죠. 마치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지훈이 한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멀리서 보니 그 서류들은 납품 계약서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한지훈이 그토록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훈을 의심해서 따라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지훈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은 후 보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한지훈은 오히려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뭘 했어? 한지훈은 태연하게 임기응변을 발휘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최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지훈을 바라보았지만 보관실 문은 다시 잠겨 있었기에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한지우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인사팀에서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한지훈이 인사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원 회장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한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 팀장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지훈이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은 최 팀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한지훈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오후 4시 한 납품업체 직원이 급하게 최 팀장을 찾아오며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특별보관실에서 계약서 몇 장이 없어졌어요. 최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어졌다고? 무슨 소리야? 박정원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한지훈이 아침에 사진 찍었던 서류가 그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팀장은 급하게 지하로 내려가 확인했지만 정말로 몇 장의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보관실은 계속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최 팀장의 머릿속에 오전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때 그 신임놈이 최 팀장은 곧바로 한지훈을 찾아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만 찍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둔 한지훈의 치밀함에 박정원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최 팀장은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신입, 내일부터는 당분간 휴가 가는 게 어때? 국세청 조사 때문에 회사가 어수선할 것 같아서. 박정원 회장은 이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한지훈을 회사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쉬면 될까요? 그날 저녁 박정원 회장은 한지훈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은데. 박정원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휴가라는 명목으로 저를 회사에서 멀리하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한지훈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한지훈의 결단을 보며 드디어 그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한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 한지훈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고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박정원 회장 또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지훈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며 박정원 회장은 사위의 마지막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고 후 며칠이 지나 검찰청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직원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박정원 회장은 아침부터 회사에 나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백화점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수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사영장이라니요? 무슨 일로?
부정 납품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는 술렁였습니다. 고객과 직원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대식 씨 맞으시죠? 동행하시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팀장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경비원 제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한 기자가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신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 검사 한지훈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위장 취업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로비는 완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검사라고? 최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검사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팀장님, 그동안 저를 신입이라고 부르셨죠?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지훈은 수사관에게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불법 계약서, 리베이트 수수 증빙, 그리고 검수 조작 증거까지. 수사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정원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위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이런 위장 취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 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수사잖아. 한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들입니다. 한지훈이 자신의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세밀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사위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 팀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이 연행된 후 백화점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정원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일들에 대해 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박정원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회장은 한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훈 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한지훈 검사님께서 우리 회사의 개혁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훈은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직원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훈은
경비팀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셨죠. 한지우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고마워요. 검사님 덕분에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게 됐잖아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와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한지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딸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었어. 검사로 일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 박정원 회장도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다니. 한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박정원 회장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기회를 준 건 나지만 그걸 이렇게 훌륭하게 활용한 건 너의 능력이야. 한지우는 검사에서 기업인으로 변신했지만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그가 경영하게 될 회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한지우는 정식으로 백화점의 부회장 직책을 맡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경비원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도 현장 근무하러 오셨네요. 경비팀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약속이니까요. 현장을 잊으면 안 되죠. 한지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기업인으로서 문제를 예방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자 지켜주는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향한 존중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세상의 작은 변화는 언제나 진심을 다한 누군가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